안녕하세요. 자녀에게 물려주는 주식 일기를 쓰고 있는 유튜버 자물주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가와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재정정책입니다. 세율 및 지출 조절을 통해 실업률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화정책입니다. 돈의 공급 조절을 통해서 물가의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은행과 협력을 하여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화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통화정책을 따르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때문에 중앙은행에 대한 공부가 선행되어야 언론 기사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앙은행은 각국의 화폐 발행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은행입니다. 한국의 경우 중앙은행의 이름은 한국은행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중앙은행은 일본은행입니다. 그 이름이 참 쉽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중앙은행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Federal Reserve System입니다. 한국말로는 연방준비제도입니다. 그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약칭으로는 줄여서 연준이라고 더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FRS라고도 부르며 더 많게는 맨 앞에 세 글자를 따서 Fed라고 부릅니다. 바로 Fed가 미 달러를 찍어내는 곳입니다. 3편 강의에서 잠시 다뤘지만 정부는 돈을 직접 찍어낼 수 없기에 채권 발행을 통하여 필요한 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해주고 중앙은행은 그만큼의 돈을 정부에 제공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돈을 마련하게 되면 정부는 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부채는 올라가게 됩니다. 참고로 채권 발행을 담당하는 정부의 부서는 재무부입니다. 지난 6월 1일 급등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걱정되어 긴급하게 주요 인사들이 회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회담을 했을까요? 네,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재무장관 제닛 옐런,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 의장 제롬 파월이 모여서 회담을 나누었습니다. 앞에 기사 제목에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중앙은행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1913년 12월 23일 미 의회를 통과한 연방준비법에 의해 설립이 되었지만 국가에 예속된 국립은행이 아닌 사립은행입니다. JP모건 등 사립은행들이 미국 중앙은행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정부는 약간의 지분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와는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지만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미국 달러 발행과 금리 결정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운영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한 7명의 이사로 이루어진 이사회에 의해 운영이 되며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 이름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입니다. 영어로는 FRB입니다. FRB는 산하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를 두고 매년 8회의 정례회의를 가지며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FRB 이사 7명과 지역별 연방준비은행 총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의 전체 대장이 바로 제롬 파월입니다. 그럼 중앙은행의 책무는 무엇일까요? 네, 중앙은행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 관리 또는 인플레이션 방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가 정부의 경제적 목표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긴밀한 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파월 의장이 언론에 매우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올해 상반기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전년 대비 8% 이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각국의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은 보통 2%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리 인상 경고 및 실제 올해부터 시행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거품이 낀 대부분의 자산들, 채권에서 시작하여 주식, 코인, 부동산으로 확산 예정입니다. 이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점진적 금리 인상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큰 충격은 없었겠지만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거품 붕괴 폭탄의 점화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처럼 국가와 중앙은행은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다만 모든 조직과 인간사가 그렇듯이 정치적 이익 및 탐욕이 개입되면서 정책적 수단을 적시에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합니다. 이렇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불가피하게 금융 발작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큰 그림에서 거시적인 경제 사이클에 관심을 가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영원히 반복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